안녕하세요. 영양과학자 양과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단백질 보충제 먹고 있다면 특히 50대 이상이시라면 부작용 걱정이 크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무작정 드시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본인의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인 경험담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몇몇 분들은 제 영상이 무조건 단백질 보충제를 먹지 마라, 큰일 난다로 받아들이신 것도 같았는데요.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요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 먹으면 좋다고만 말씀하시고 특히 노년층에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하는 방송이 많아서 그 영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단백질 보충제 무조건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특히 50대 이상 신장 기능이 떨어져 가는 나이대, 운동 없이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섭취하는 분들에서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니까 위에 카드 눌러서 전에 올렸던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나이대가 젊으신 분들도 오랜 기간 필요 이상의 단백질을 빠르게 흡수되는 보충제 형태로 드시면 신장의 압력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런데 그 댓글들 중에서 보니까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먹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나이대를 떠나서 식사를 영양가 있게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인데요.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신다거나 1인 가구라서 라면이나 삼각김밥 이런 것들로 때우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두 번째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외 식품들로는 총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신 분들이고요. 세 번째가 단백질 소화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은 단백질 소화를 돕는 소화 효소나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류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뒤에 제가 소화 잘 되는 단백질류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좀 부작용이 그래도 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단백질 보충제 어떻게 먹으면 그나마 괜찮으냐? 제가 문제되는 게 빠른 속도로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걸 일반 음식을 섭취한 것처럼 느린 속도로 조금씩 먹어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이 좀 해결할 수 있는데요. 여러 경우에 따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식사에서 부족한 단백질량을 보충한다고 단백질 보충제를 이용하고 계시는 거라면 식후에 드세요. 음식물의 식이섬유로 인해서 흡수 속도가 느려질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사에서 부족해서 보충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몇 끼 꼭 챙겨 드실 필요 없이 식사에서 단백질이 별로 없을 때만 보충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후에 드신다고 해도 한 번에 30g씩 한 스쿱을 드시는 것보다는 체중을 고려해서 한 끼에 그것을 3분의 1 정도씩 나눠서 그 정도 양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체중이 60kg이고 일반적으로 근육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을 경우 0.8을 곱해서 적정량을 계산을 하는데요. 그러면 60kg일 때 48g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3번으로 나눠서 한 번에 16g 정도를 드시면 좋은데요. 음식에도 잡곡밥이든 어떤 반찬이든 5에서 6g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약 10g 정도 식후에 드시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번째, 만약에 운동할 때 먹는 거라면 운동이 끝나고 한 번에 이렇게 마시지 마시고 운동 전에 한 병을 타두고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물 마시는 것처럼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부작용은 사용하고 남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드시거나 운동 후에 천천히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운동 후에 마시던 아니면 식사 대용으로 마시던 우유 같은 음료에 견과류나 과일, 야채와 같이 갈아가지고 걸쭉하게 스무디로 먹는 것은 역시 일반 식사보다는 조금 흡수가 빠르겠지만 그래도 보충제보다는 단백질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 괜찮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본인 체중에 맞게 체중 곱하기 0.8이나 1을 해서 먹어도 이를 한 번에 몰아서 먹거나 하면 마찬가지니까 하루에 적정량을 먹더라도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어떻게 드시는 게 신장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인지 아셨죠? 댓글에 이런 질문도 있었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그럼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 속도가 동물성에 비해서 느리기 때문에 유단백질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단백질만 추출된 경우라면 음식보다는 흡수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음식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식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흡수 속도가 느린 카제인은 괜찮을까요? 라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속도가 느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성 단백질과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또한 저는 카제인이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굳이 뭐 따로 이렇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는데요. 이유는 카제인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좀 잘 일으키는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바로 알레르기 같은 것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뭐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를 제가 해보면요. 만약에 유제품을 좀 자주 먹었다 하면은 이 카제인에 대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하게 우리 몸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따라서 저는 굳이 유제품을 좀 먹어서 섭취되는 카제인이 아니라 일부러 카제인만 더 먹어주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쓸데없는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양제 중에서 콜라겐과 류신 같은 것은 괜찮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이들은 보통 3g 정도로 몇 그램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단백질바는 괜찮나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단백질바에 뭐 들어있는 거 보시면 식이섬유나 견과류 같은 거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몸에 들어가서 퍼지고 흡수되는 데는 가루나 액상염보다는 좀 천천히 되기도 하고요. 바 한 개의 단백질 양도 엄청 무리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백질 바를 고르실 때는 꼭 첨가물 같은 게 좀 적게 들은 것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러 식품 보존제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구매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과 간은 소중합니다. 다음 질문에서 두유나 우유는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우유는 200ml 한 팩의 단백질 양이 6g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유는 원액 기준으로 두유 190ml 그 한 팩이 9g 정도라서 식후 단백질 보충용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단백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식품이기 때문에 여러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흡수 속도도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또 음식으로 먹으려고 하면 계란을 뭐 몇십 개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단백질을 음식으로 보충하는데 한 가지 음식만 볼 때는 진짜 어떻게 이걸 다 보충하나 싶지만 여러 가지 식재료 뭐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등 육고기 이외에도 뭐 계란, 메추리알, 생선, 오징어, 조개류, 멸치볶음 등등 해산물도 되게 많고요. 또한 잡곡밥, 콩류로 만든 뭐 두유, 두부, 두부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유제품 같은 치즈, 요거트, 우유 등등 여러 단백질 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하실 때 골고루 드시고요. 한 가지 단백질 원을 몰아 드시는 것보다 다른 여러 가지 단백질 원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아마 소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소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 육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계란이라든지 닭고기류 아니면은 뭐 생선류나 계란, 치즈 뭐 이런 것들로 섭취를 하면은 좀 더 소화가 쉬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단백질 소화가 어려운 것인지 고기와 함께 먹는 기름 때문에 지방 소화가 어려운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렸던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영상의 AS편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